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이슈 속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국내 증시가 좀 견조하게 버텨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뉴욕 증시 안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동반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미국의 ISM 제조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되면서 지표 부진에 따른 투자 심리가 불안해졌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 안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이 좀 새벽에 좋지 못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자 매일 자본 남녀에서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 프로그램이랑 좀 겹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시장 자체를 미국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앞날의 예상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 다만 제가 추석 전까지는 어떤 지수에 큰 영향을 받는 종목들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관련 그룹주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갭 상승 출발을 하면 매수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갭 상승 출발한 종목들이 한 7%에서 한 6% 정도 갭 상승하고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좀 보합까지 내려오고 또 마이너스까지 나는 상황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갭으로 뜨는 종목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매각 관련해서 매각 이슈와 M&A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그럼 시장의 비율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보통 이제 뜨는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임상을 했다더라, 아니면 어디에 제3자 유상증자를 했다더라, 아니면 누가 어떤 종목을 또 M&A 한다더라, 이런 그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바이오주나 IT, 그다음에 5G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요. 하지만 오늘은 시장이 지지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M&A와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또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수보다는 또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슈 먼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한번 이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오늘은 경영권 매각 등 지분 이슈가 있는 부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종목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의 AD칩스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장중에 20%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따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셔서 이제 큰 손실을 보셨죠. 또한 최근에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뽑히는 좋은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또 급락을 해서 마찬가지로 거의 20%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이 시장의 유상증자를 갑자기 이제 크게 하는 이유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불경기지 않습니까? 그죠? 불경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시장과,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인건비 상승이나, 그리고 재고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기업이 어떤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증시의 폭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좀 그 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변동성과 개별 재료들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뢰가 있는 거예요. 지뢰가 있는 반면에 또한 또 회사가 어렵다 보니 뭐 경영권 매각이나 지금 뭐 태림 포장 같은 경우에도 매물로 나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수합병 이런 것도 유상증자, 뭐 인수합병, M&A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중소기업들 더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폭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영권 매각 등 지분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내용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이슈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오늘 그 뭐 태림 포장과 에어부산 등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림 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지 관련주로 네. 이제 뭐 한 6천억에서 1조 정도. 최근에 이제 또 제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태림 포장 자체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도 조금 안 될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에어부산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재료가 예비 입찰이 나왔는데 지금 그 미래에셋, 현대산업개발, 애경산업, 그 다음에 또 하나 KCGI 강성펀드.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 안 한다는 소식. 그러니까 미래에셋 관련해서 어제 갭 상승이 세 종목 모두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갭 상승으로 상승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다 빠졌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비 입찰에선 대기업이 빠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갭 상승 뜨면 그런데 본 입찰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는 예비 입찰뿐만 아니라 본 입찰까지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모니터링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이슈로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수가 지수에 무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추석 전까지 이런 매매는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반드시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 특징주로 음향기기 업체인 삼본전자를 꼽아주셨네요. 네, 자, 삼본전자는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우선은 삼본전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원테크와 필룩스, 그리고 삼본전자로 이어지는 현재 뭐 여러 가지 M&A 이슈와 그 다음에 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네.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삼본전자는 필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필룩스의 자회사가 또 이제 나스닥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추석 전까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그러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포인트 보죠.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먼저 1년 동안의 주가가 조정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면서, 바닥을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또 저점에서 좀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접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돌아가는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지금 M&A 그 필룩스의 최대 그러니까 잘 모르세요.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그 필룩스도 한번 볼까요? 필룩스 보면은
자, 필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필룩스라는 종목인데, 뭐 계속 주가는 또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필룩스의 최대 주주는 삼보전자고요. 필룩스의 또 자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자회사는 현재 나스닥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 바이오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좀 개별 이슈가 있어서 언제라도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룩스가 또 최대주주로 있는 또 회사가 있죠. 바로 장원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장원테크 보시면은 대부분은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은 최근에도 이제 바닥을 찍고 급등 후 뭐 이런 식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 후에 좀 현재 옆으로 또 옆으로 기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현재 이제 지분 이슈와 M&A 그리고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종목들 한번 더 볼게요. 자, 먼저 테림 포장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림 포장을 보면은 자,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각이 되는 시점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골판지도 그렇고 제지 기업들이 다행히 업황이 좋을 때. 그렇죠. 업황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원가 하락, 그죠? 원자재 하락과 그다음에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마트가 적자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빠가 아기 등에 업고 엄마가 물건 고르고 카트 끌고 가는 그런 그 모습은 요즘에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냥 쿠팡에서 그죠? 아니면 뭐 쿠팡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쿠팡이나 뭐 소셜 커머스, 지마켓 많은 회사들 그냥 클릭 한 번에 바로 다음 날 빠르면은 거의 뭐 당일 배송으로 오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물류 혁신이 일어나다 보니 네. 저도 참고로 그냥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조금 집에 뭐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서 또 이제 또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또 나왔다가 좀 늦게 집에 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에 배송기사분이 밤 11시가 좀 넘었는데 요즘엔 늦게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배송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6시 이전으로 모두들 그렇죠.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9시 새벽 넘게까지 새벽 배송도 그쵸, 받고 새벽 배송 당연히 마켓컬리나 네. 이런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그냥 밤에도 어떤 그 기사분들도 단순히 뭐 공무원이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 형식으로 또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일 배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샜지만 네. 어찌됐건 뭐 이런 그 포장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하고 있다. 한번 다뤘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에어부산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부산도 보면은 어제 예비 입찰이 마무리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갭이 크게 상승이 떴어요. 그래서 갭 상승할 때는 보통은 재료 나오고 갭 상승 뜨면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재료 소멸로 이런 식으로 빠졌고요. 자, 아시아나항공도 좀 볼게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어제 재료가 전날 뜨면서 갭이 크게 뜨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 강했죠. 그렇죠. 네. 시가 자체가 크게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늘 이런 그 패턴 재료가 나오면서 시가 갭이 뜨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 패턴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전자. 네, 3분전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3분전자도 뭐 물론 이 시장에 누가 이제 뭐 삼보전자가 필룩스의 지분을 또 추가 매집해서 최대 주주가 되고 이런 내용들은 또 필룩스의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 진행 중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 주가도 보면은 뭐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볼까요? 멀리 보시면은 종목들이 대부분이
아까 이제 세 종목 말씀드렸죠. 삼본전자랑 필룩스 그리고 장원테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 이제 바닥권까지 많이 떨어져 있고 거래량도 크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좀 재료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좀 모니터링 하시다가 그다음에 저점 매수 그리고 또 재료 나올 때는 갭으로 뜨면은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재료가 늘 조금 잠재되어 있는 종목들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재료들이 있는 건지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번 투자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자 보시면은 네. 먼저 그 삼본전자 자체를 좀 말씀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e스포츠에 진출했어요. 네. 그 e스포츠가 뭡니까? 바로 롤 아니면은 지금 뭐 스포츠 게임. 대세인 배틀그라운드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e스포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진 씨가 말씀하신 뭐 피파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는 그쵸. 건데 네. 그런 그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서든 어택이나 배틀그라운드 아니면 롤, 스타크래프트 이런 그 게임들을 모두 아우르는 거를 e스포츠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e스포츠는 그동안에는 한국에서만 좀 유명하고, 뭐,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열리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e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또 삼본전자 자체는 여기에 진출을 했고요. 동사의 본업은, 이제 좀 업력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 그래서, 주변기기나 음영기기 쪽으로 뭐 이어폰이나 뭐 맞습니다. 헤드폰, 뭐 블루투스 이런 전자제품 건가요? 주변기기 네. 쪽으로 좀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목적으로 최근에 이제 필룩스 이거 아까 초반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자, 그래서 지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또 필룩스 자체도 자회사 나스닥 상장 모멘텀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장원테크로 이어가는 이런 그 내용, 이슈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수가 안 좋다면 아무래도 뭐 대형주나 그다음에 좀 업황과 실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주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네. 보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삼본전자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서 이제 e스포츠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주력 제품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삼본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주 개념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 변동성에 따라 이 종목의 변동성도 그렇죠.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